요즘 인터넷만 켜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하면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분노합니다. 작은 실언, 취향의 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이들이 한 사람에게 돌처럼 단단한 말들을 던집니다. 뉴스 댓글창, SNS 커뮤니티, 공론장이라는 이름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화가 아니라 처벌이 되고 이해가 아니라 혐오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어느 순간 격렬한 분노로 번지고 그 분노가 다시 혐오와 조롱으로 뒤바뀔 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문제를 향해 화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감정이 앞서고 있는 걸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성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그만큼 감정이 더 빠르게 퍼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과 분석보다 분노와 공감이 더 빨리 공유되고 정의보다 감정의 연대가 더 뜨거워지죠. 그런 시대 속에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 헤너 에린트는 놀라운 통찰을 남깁니다. 진짜 악은 감정 없이 생각을 멈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다. 악의 평범성 버넬리티 오브 이벌이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녀는 감정이 앞서고 이성이 멈춘 사회가 어떻게 파국으로 향하는지 직접 목격하고 분석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왜 혐오는 이렇게 손쉽게 퍼지고 그 감정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분노는 진짜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조종당하는 감정일까?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 개념과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1년 전 세계가 주목한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나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 무려 600만 명의 목숨이 사라진 홀로코스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죠. 아이히만은 분명 잔혹하고 광기 어린 악마 같은 인물일 거라고. 하지만 법정에 선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중년 남자였고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를 직접 인터뷰하고 지켜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악은 광기에 찬 괴물이 아니라 생각 없이 시스템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게 바로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 버넬리티 오브 이벌입니다. 아이히만은 미친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이익, 편안함, 승진을 위해 비판 없이 상명하복을 따르며 끔찍한 학살의 톱니에 바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렌트가 주목한 건 이성의 부재입니다. 그는 비열하거나 사악하지도 않았지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서운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사고싱킹은 도덕적 행위의 시작이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분노와 혐오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 자극에 노출됩니다. 자극적인 뉴스, 분노를 유도하는 영상, 누군가를 맹렬히 비난하는 댓글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을 생각보다 빠르게 앞세우도록 만듭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 이전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특히 분노와 공포 같은 감정은 사실 확인보다 먼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기도 전에 우리는 이건 나쁘다, 이 사람은 틀렸다고 속으로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악, 그리고 그 악이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적 동의로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그녀가 본 홀로코스트의 비극도 우리가 지금 마주한 온라인 혐오의 확산도 근본적인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분노했고 모두가 책임을 외면했고 모두가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분노, 이 혐오의 감정은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 내가 그냥 올라탄 것일까요? 이 개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분노와 혐오에 휩쓸리는 순간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은 거대한 역사 속에서 등장했지만 그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면 순식간에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그 사람의 사생활, 과거, 가족까지 공격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전부 알지 못한 채 분노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다들 욕하니까 나도 한다. 분위기상 이건 나쁜 거야.
가만히 있는 건 무책임해. 이건 비판이 아니라 집단 감정의 폭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고 도덕적이며 옳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정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여기엔 심리학적 메커니즘도 작동합니다. 확증 편향,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 군중 심리, 다수가 행동하면 옳다고 느끼는 본능, 탈계이나 온라인상에서 익명일 때 책임감이 줄어드는 현상. 이런 심리적 경향이 결합되면 우리는 개인이 아닌 분노하는 군중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성은 감정의 속도에 밀려 사라집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왜 화가 났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을 비판 없이 방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성을 회복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렌트는 말합니다. 생각하는 인간만이 악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감정이 올라올 때 질문을 먼저 던져라. 분노나 혐오가 올라올 때 곧바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하지? 이건 사실일까? 누군가의 프레임일까? 이 감정이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조종하는가? 질문은 사고의 문을 엽니다. 질문은 이성이 감정을 잠시 붙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2. 감정의 소비자가 되지 말고 감정의 관찰자가 되어라. SNS는 감정을 빠르게 확산시킵니다. 특히 분노, 공포, 혐오는 클릭을 유도하는 최고의 콘텐츠죠. 우리는 그런 감정을 소비하며 중독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떤 구조에서 비롯된 걸까?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 관찰의 힘이 우리 안의 사고를 되살립니다. 3.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요즘 세상은 모든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줍니다. 하지만 때론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각 없는 말보다 말 없는 성찰이 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 감정의 시대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조용한 결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도 이미지도 사람도 감정도 단 몇 초 만에 판단하고 단 몇 시간 만에 지워지는 세상. 그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사유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감정은 우리를 자극하고 분리시키고 대립하게 만들지만 그 어떤 것도 진짜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악을 막는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단지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은 감정에 이끌리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당장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한 가지 질문만 조용히 마음속에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분노했던 그 순간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의 혐오를 멈추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히는 감정의 시대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빠르게 퍼지는 정보는 언제나 사실이 아니라 분노, 혐오, 공포 같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알고리즘과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전염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가지 자극적인 사건이 터지면 그 뉴스에 반응한 사람들의 감정이 댓글, 공유, 해시태그를 통해 증폭되고 비슷한 콘텐츠가 타임라인을 장악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요즘 사회의 분위기인가 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화나야지. 이걸 그냥 넘기면 무책임한 사람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비판 없는 동조와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사실 누군가에겐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현대 정치와 언론은 분노를 가장 강력한 동원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평온할 때보다 분노할 때 훨씬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빨리 행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 캠페인, 뉴스 채널,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기본 원리를 악용합니다. 당신의 삶이 힘든 건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 편은 피해자고 저쪽은 악마입니다.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는 무너집니다. 이런 메시지는 단순하고 논리보다 감정에 호소하며 무엇보다 사유를 생략시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 판단은 타인에게 위임되고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공격에 가담하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점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정치는 감정의 연대가 아니다. 생각하는 개인들의 공존이어야 한다. 감정은 정치적 동기의 기폭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사회를 유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혐오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감정의 소비자만 있고 생각하는 시민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안으로 돌려볼까요? 내가 분노할 때 그 분노는 정말 나의 것일까요? 혹시 그건 타인이 만든 이미지, 누군가 조작한 서사, 사회적 프레임에 의해 주입된 감정은 아닐까요? 실존주의 철학자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감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즉, 감정도 선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를 선택했다면 그 감정이 어떤 맥락에서 비롯됐고 그 결과로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정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분노를 그냥 흘려보내기 전에 이 질문을 꼭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분노는 정말 내 감정인가? 아니면 누군가 내게 떠넘긴 감정인가? 우리는 감정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이성을 침묵시키고 공감을 배제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 감정은 도덕적 무기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과 공감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감정 이전에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잠시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혐오는 비판으로, 분노는 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2. 감정 표현은 나로 시작하자. 넌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져라고 말하면 상대와 감정을 나누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감은 주장이 아니라 경험의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3. 함께 분노하되 따로 생각하자. 같은 편에 섰다고 해서 모든 말과 행동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공감 속에서 이견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끝까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그 생각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사유는 도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쉽게 타인을 악마화하지 않으며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왜 그것을 하는가에 대해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감정에 밀리고 혐오에 편승하고 때론 이성 없는 정의감에 취해 누군가를 함부로 짓밟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윤리는 다수의 분노에 합류하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생각에 멈춤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정의 시대에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분노할 때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나를 움직이는 감정은 정말 나의 것인가?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나는 누구의 편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의 작은 침묵과 작은 사유를 허락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